어쩌면 학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와서 그런가요? 계절이 달라졌어요. 네, 계절이 바뀌고 있고요. 제 옷 색깔도 좀 바뀌었죠. 좀 밝은 색이 있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기사였어요. 근데 조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뉴스는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의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그 실직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오 변호사님 그거 보셨죠? 네, 보내주신 네, 네, 네. 그 기사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실업률, 실직률,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수년 동안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의 급여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되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더라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아마 줌으로 많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교정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왔던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미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이런 교실 현장에까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루고 훈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연변 변호사님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약간 그 뉴스 보면서 야, 미국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애들이 3살 차이인데 그 3년 격차에 아이들 숫자가 확 격감하거든요. 네. 그 밑으로 3년은 더 심각하다고 해요. 숫자가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맞아요. 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처럼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엄마들은 교육열이 학교열이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도 줄고 인구도 줄고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가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죠. 막 사건화돼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약간 직업적인 자부심을 많이 잃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건을 같이 맞닥뜨리지 않은 미국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거의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특히 실제로 이제 저희 둘째도 학교에 교실에 걸어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수업 시간에 계속 걸어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신학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힘드시죠. 최근에 또 들은 얘기는 이제 주호민 씨 이제 선생님 그 영상 판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교권과 이제 학생의 인권과 여러 것들이 침해되는 저출산 다 맞물려 있는 상황에 학교 현장이 난장판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이야기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았던 그렇죠. 시절도 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가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는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이 된 다음부터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처럼 코로나 기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저출산이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교육 주체들,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주체들의 어떤 계속 갈등이 이 학교라는 곳 안에서 또 교실이라는 어떤 그 공간 안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 어쩌면 학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속 남아있기 어려운 좀 현재 상황이 네네. 선생님들의 자긍심도 떨어지고 업무량이 줄어들진 않았고 네.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만 늘봄 교실 때문에도 막 갈등이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요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전화하는 엄마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관리해야 할 아이들에게 대해서 챙겨줘야 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일은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서 자긍심은 줄어들고 직업적인 그리고 권위가 없어지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 자리도 줄고 이거는 굉장히 공공연한 사실인데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다 사교육 시장으로 빠진다. 아니 자긍심을 가지고 버티시는 선생님들이 네, 있는데 네, 이건 네. 약간 버티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명감이 있고 이래야지만 이 학교라는 곳에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 위치 그것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정도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교사가 좋은 직업이기도 했지만 교사를 지원하는, 지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신성을 부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교사도 완전 직업에 그냥 그렇죠. 교육 서비스 업종처럼. 교육 서비스 업종이 돼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사교육 시장으로 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좋은 거죠. 선생님들, 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많이 빠졌다 이미 뭐 이런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학교에 남아있는 선생님들한테 약간은 좀 동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한데 아까 연병이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가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체감이 가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대가족 시대를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 여러 명 낳았을 때는 다 일일이 아주 세심하게 돌봐주진 못하지만 아이들끼리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이제 위계도 잡아가고 뭔가 자기네들끼리 룰도 만들어가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지냈다면 요즘은 아이들 하나 정도밖에 안 낳잖아요. 많이 낳는다고 하면. 근데 이 아이들 부모님이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동이나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게 오히려 또 깊어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몰입이 되고 부모라 아이들한테 몰입이 되고 이런 상황들도 엮이는 일종의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하는데 오히려 학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사가 내가 직업이 싫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교사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는 지금 저출산 위기잖아요. 제가 아침에 어떤 방송을 하나 봤는데요. 새로 어떤 이제 엄마가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유치원이에요. 여기 학교가 아니라 병설 유치원,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인데 한 학년에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학생이.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선생님들이 직업을 그냥 잃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네 유치원 없어지는 거 못 보셨어요? 동네 유치원이 저희 요양병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네네네. 실제로 노인시설로 바뀌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유치원들 중에 하나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국은 교육 현장이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떠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 현장이 힘든 문제,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교육열이 높아지지만 좋은 선생님은 없어지는 상태. 그러면 완전히 교육이 붕괴되고 아까 학교가 붕괴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진짜 근데 이제 최근에 늘봄 교실도 굉장히 참만 뜨겁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희는 이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늘봄이 잘 정착해서 시행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과 이런 그 가정생활을 양립을 해야 되는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공간 안에 있을 때 비교적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지낼 수 있다면 당연히 늘봄 교실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계속 그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돌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비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국가에서 봐주고 이거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엄마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교육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 아이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바쁘고 불안할 것 같아요. 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아이가 이만큼 줄어들고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교가 없어지고 네. 그랬을 때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를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뭔가 믿음직한 사인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 전반에 대해서 좀 지금 저희는 간단한 뉴스로 시작했습니다만 좀 전반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나 왜 우리는 정치만 하고 있고 선거만 하고 있고. 그러게요. 이게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에 대한 후속 논의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입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정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 이렇게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교육이 붕괴된다, 학교가 붕괴가 된다. 물론 이게 어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변화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고 해도 이 변화를 우리가 급격하게 맞이할 때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정치인들 표 얻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초등 엄마들이 보는 유튜브 사이트 같은데, 블로그 같은데 들어가보세요. 몇만 명씩 모여서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치인들이 같이 고민해봐 주세요. 그럼 그 엄마들이 다 같이 표를 주겠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밖에만 너무 안 다니시고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연 변호사님의 하소연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통의 채널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는 시대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지 대계니까 백년지 대계를 진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현장이죠, 이게. 그렇죠.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온라인 현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른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될 텐데 정말 총선이 걱정이네요. 네, 아무튼 교육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인이 약간 느껴지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과 관련해서 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